안녕하십니까. 밑바른 소리의 백미란 아나운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8주 연속 하락해 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동반 하락해 1년 9개월 이래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7%포인트 내린 52%로 집계됐습니다. 이 업체 조사를 기준으로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전인 9월 2주차 당시 집권 후 최저치였던 국정 지지도 53.1%의 기록을 10주 만에 깬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방미 직후 65.3%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8주간 내림세를 보여 모두 13.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는 해경군 김씨 논란 여파와 통계청의 3분기 가계 동향 발표, 소득 양극화 심화 보도 등 경제, 민생 악화 영향으로 국정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역시 전주보다 1.3%포인트 하락한 39.2%를 기록,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함께 8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1.2%포인트 상승한 22.9%로 4주째 상승세를 지속하였는데, 이는 리얼미터 조사로는 최순실 태블릿 PC 사건이 불거진 2016년 10월 4주차 조사 이후 최고치입니다. 정의당은 0.6%포인트 내린 8.8%, 바른미래당은 0.2%포인트 오른 6%, 민주평화당은 0.2%포인트 내린 2.2%로 나타났습니다. 대만이 국민투표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것을 계기로 원자력계가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26일 대만이 국민투표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마땅한 대안 없이 강행한 원전 정지로 급기야 대정전을 겪은 대만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만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다며 에너지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대만 사례가 탈원전 반대 진영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까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조항을 폐지하자는 제안이 통과됐습니다. 대만 투표를 관심 있게 지켜본 원자력계는 우리나라도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 없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민심을 국민투표나 여론조사 등의 방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회에도 26일 성명에서 정부는 대만의 탈원전 이행과 폐지 과정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중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총액 상위 10개 집단 소속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지난 23일 현재 823조 3,15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9.2%인 195조 4,340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에 따라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전 52.9%에서 51.3%로 하락했습니다. 거래소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그룹 대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많이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룹별로는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9개 그룹의 시총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화와 현대차, 삼성 등 그룹의 시가총액의 감소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중국 국적의 군용기 한 대가 26일 세 차례에 걸쳐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이날 오전 11시께 제주도 서북방에서 카디즈로 최초 진입해 11시 38분께 이어도 동방으로 이탈했습니다. 이후 일본 방공식별구역 내측을 비행하던 중국 군용기는 12시 43분께
포항 동남방 약 44마일에서 카디지에 재진입했다가 오후 1시 41분께 같은 지점에서 카디지를 이탈하였으며 오후 3시 15분께 이어도 동방으로 카디지에 세 번째로 진입한 중국 군용기는 오후 3시 53분께 제주도 서북방에서 카디지를 최종 이탈하기까지 중국 군용기가 카디지를 진입한 시간은 총 2시간 10여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은 제주도 서북방에서 최초로 중국 군용기를 식별했을 때부터 F-15K와 KF-16 등 공군 전투기 10여 대를 긴급 투입해 추적 및 감시 비행과 경고 방송 등 정상적인 전술 조치를 했다며 중국 군용기의 이번 카디지 진입 때 대한민국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다른 개념으로 미식별 항적을 조기 식별해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로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 카디지 진입이 영공 침범은 아니다며 특히 이어도 주변은 한국과 일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구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도 중국 군용기 한 대가 비슷한 궤적으로 카디지를 침범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이면서 이날 카디지에 세 차례 진입한 중국 군용기는 Y9 계열의 정찰기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소비 수요 감소와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국내 중소,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매출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감소한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대기업은 10곳 중 8곳이 매출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국내 대-중견 중소기업 362곳을 상대로 2018 국내 기업의 경영 환경 및 정책 과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매출이 비슷하거나 줄어든다고 답한 경우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은 모두 가장 큰 원인으로 국내외 소비 수요 감소를 꼽았습니다. 2019년에 중점 경영 전략으로 국내 기업의 82.9%는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고 나머지 17.1%는 기업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성장 동력 창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외 마케팅 등 신규 판로 개척, 기술 혁신, 신제품 개발 등 기업 자생력 제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창의적인 우수 인력 확보, 유망 신사업 투자 확대 등이었습니다. 정부와 기업 지원기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대기업은 정책 금융 확대, 법인세 인하 등 금융 조세 지원 정책을, 중소 중견기업은 최저임금, 연구인력 인건비 보조, 고용유지 지원금 등 인건비 보조 지원금 확대를 꼽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희뿌였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려 있어서 가시거리가 100m 내외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앞차와의 간격을 넉넉하게 두시고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쑥쑥 오르겠습니다. 창원의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평년보다 4도가 높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그만큼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제 황사까지 발원했습니다. 경남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짙은 안개는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로 남아있겠습니다. 종일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과 호수 주변에는 안개가 더 짙게 끼어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거창 16도, 진주 17도로 평년보다 5도나 껑충 오르겠습니다.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산불 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립바른 소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